전북도민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발열과 콧물 등 증세를 보인 김제 시민 1명과 가족 1명도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당대표가 지난 주말 전북을 찾았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부안군을 방문해 지역민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정읍시의회 의원 2명이 각각 특혜 의혹과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시의원으로서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습니다. 교육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TV 뉴스 전북입니다. 전북도가 도민 6명이 추가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전북도는 전주 지역 한 PC방을 이용한 2명이 감염돼 이와 관련한 확진자가 7명으로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발열과 콧물 등 증세를 보인 김제 시민 1명과 가족 1명도 각각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시의 한 교회를 다녀온 익산시 부부도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가 대학 개강을 맞아 외국인 유학생과 타 지역에서 들어오는 대학생에 대한 방역 관리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도는 지난 1월부터 전북에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은 12개 대학 2,200명, 타 지역 유학생은 19개 대학 2만 2천 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전북대와 전주대, 원광대와 우석대, 한국농수산대학은 기숙사 입사생만 1,000명을 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도는 23일부터 시, 군, 대학과 함께 대학 시설과 학생 관리, 방역 상황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 불륜 의혹글이 대부분 사실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북도 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아이들의 학습 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한다는 제목의 글이 게시됐습니다. 도교육청은 최근 직접 감사를 벌였고 해당 교사들이 품위 유지와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박준배 김제시장이 자신의 특정 종교를 지난 모악산 축제를 통해 일반인에게 알리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제 지역 시민사회단체인 열린 김제 시민 모임과 김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은 박 시장이 쓴 책 주인의 길에서 사조부라고 칭송한 본주를 2년 전 모악산 축제 때 뮤지컬로 만들어 공연한 이유에 대해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책 속에 언급된 본주는 증산교 한 계파의 교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 김제시민 모임은 김제시의 해명이 없으면 시장의 사조부를 뮤지컬로 우상화한 업무상 배임 혐의가 있다고 보고 검찰 고발과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당대표가 지난 주말 전북을 찾았습니다. 특히 부안의 경우 작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네,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정리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국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명기 기자, 이 대표의 전북 방문 어떤 얘기를 주고받았습니까? 네, 민주당 유력 대권 주자로 분류되는 이낙연 당대표가 지난 토요일 전북을 찾았는데요. 당대표 임기가 한 달 정도 남은 상황에 당의 정치 기반이자 자신의 처가이기도 한 전북에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익산과 군산, 부안과 완주를 찾아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요. 군산과 김제, 부안이 얽혀있는 새만금 행정구역 문제에 대해선 지역민의 뜻이 중요한 만큼 주민 주도로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또 남원 국립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사업이 지체돼 안타깝다면서 앞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낙연 당대표 이번 전북 방문에서 또 부안을 방문했는데요. 작년 10월에 이어서 두 번째잖아요. 어떤 현안 때문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부안의 해창석산 부지와 직소천을 방문했는데요. 권익현 부안군수와 이원택 의원은 해창석산에서 흙과 돌을 채취해 지금의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시의회 공간과 수소연료전지 스마트팜으로 조성할 수 있게끔 협조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또 새만금 세계잼버리 전체 사업비에서 제외된 직소천에 과정활동장을 조성하는 사업이 국비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해창석산 부지를 활용하는 계획이 새만금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당정 간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이 대표의 방문으로 전북 지역의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서 반영되고 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보도국 지금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한 달 사이 정읍시의회 의원 2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그렇지만 지역사회에서는 시의원으로서 도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1심 판결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정읍시의회 의원은 모두 2명입니다. 박일 의원은 구절초 테마공원 출렁다리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주할 수 있게 편의를 봐주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김중희 의원은 동료 여성 의원 강제추행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받았습니다. 전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여전히 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윤리특위 안에서 제대로 특위 가동을 제대로 할 건지는 저희가 이제 내용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해 4월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위 구성의 건이 상정됐지만 과반의 찬성을 얻지 못하고 부결됐습니다. 그러자 시민사회단체에서 성명을 냈고 지난해 말 의회는 윤리위 구성 안건을 다시 올려 통과시켰습니다. 윤리특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 있습니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했음을 선포합니다. 박일, 김중희 두 의원 모두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한 상황. 정읍시의회 윤리특위가 2차례에 걸쳐 열렸지만 이렇다 할 결론을 내놓지 않은 가운데 다음 달 2일 열리는 3차 회의에 지역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진철입니다.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 도민들의 염원인 새만금 신공항 조기 착공론이 대두되는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를 추진함에 있어 신공항 활주로를 국제규격에 맞게 연장하고 항공기 계류시설과 주차시설 등을 확장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오는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새만금 신공항은 잠재적 항공 수요와 국가 균형 발전이라는 지역적, 정책적 측면에서 항공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지만 활주로와 주차시설 등이 현 군산공항보다 축소되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 자칫 허울뿐인 국제공항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교통부가 2018년 시행한 새만금 신공항 항공 수요 조사 연구 용역 결과를 보면 전북권 항공 수요는 2030년 87만 명, 2055년에는 133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러나 새만금 신공항의 시설 규모는 글로벌 시대에 대비한 항공 인프라 등이 반영되지 않은 채 고작 활주로 일본과 4대의 항공기 계류시설 등 최소화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특히 활주로는 타국 제공항보다 짧고 군산공항 활주로 2,745m에도 못 미치는 2,500m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한국항공협회 자료에 따르면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 중인 무안국제공항의 활주로 길이는 2,800m이며 48대의 항공기 계류가 가능합니다. 적지 않은 규모에도 무안국제공항은 오는 2023년까지 활주로와 유도를 총 3,160m로 연장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보잉 747기 등 좌석수 467명의 F급 대형 항공기에 이착륙이 가능토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청주국제공항도 2,744m의 활주로를 보유하고 있어 좌석수 290명 E급 항공기에 이착륙이 가능하며 18대의 항공기를 계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새만금 신공항은 일본 동남아를 운항하는 좌석수 124명에서 190명의 C급 기종만 이용 가능토록 검토되고 있습니다. 주차시설도 군산공항은 물론 타공항보다 적은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만금 신공항의 주차 면적은 8,910제곱미터로 276대에 불과한 반면 무안국제공항은 1,871대, 청주국제공항은 4,138대의 주차가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새만금 신공항을 글로벌 항공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좌석수 240명에서 292명의 D급 이상 기종 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하도록 초기부터 활주로 길이와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AI 아나운서가 전해드리는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모주 덕유산 리조트 티롤 호텔에서 지난 20일 불이 난 가운데 팝스타 마이클 잭슨이 묵었던 방은 큰 피해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997년 마이클 잭슨이 2박 3일 동안 묵었던 객실 피해는 경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텔 지붕은 목조 구조물로 모두 불에 탔지만 객실의 경우 콘크리트로 쌓아 올려 내부로 크게 번지지 않았다는 게 소방당국의 설명입니다. 이 불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소방서 추산 7억 5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의료진의 신분을 노출한 경찰관에게 경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시민감찰위원회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5명의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시민감찰위원회가 최근 순창경찰서 소속 A경위에 대해 경징계를 내릴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시민감찰위원회 의견을 받아들여 조만간 A경위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A경위는 지난해 11월 4살배기 아동학대 신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가해 의심 부모에게 신고자를 유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실군이 최근 설 명절 기간 진행한 SNS 비대면 특산품 판매 행사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실군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5일 동안 임실 지역 기업들과 함께 SNS를 통한 임실 앤 치즈 소시지 할인 판매 행사를 실시해 2천여만 원어치를 판매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실군 홈페이지 등 SNS를 통해 진행된 이번 행사 기간 채널 조회수는 8만 5천 회를 돌파하는 등 85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군에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판촉 행사를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중국 북부지방에 위치한 찬 대륙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오전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은 6도로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면역 질환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에는 흐린 가운데 오전 기온 영하 5도, 낮 기온은 12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째 비가 내리지 않아 많이 건조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창 영하 3도, 김제 영하 4도, 순창 영하 5도로 전망됩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목요일부터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금요일 오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환절기에 들어서면서 기온의 변화가 크겠습니다. 옷차림에 각별히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수요일은 남해 먼바다 등을 중심으로 바람이 차츰 강해지겠습니다. 물결도 최고 3.5m까지 높아지겠는데요. 풍랑특보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박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지수입니다. 최근 전국 곳곳에 건조특보가 발효되고 산불이 발생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습도가 낮아 전국적으로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데요. 경각심 가지고 화재 발생에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주말 전북 지역을 방문했죠. 수소 특화 국가산단 조성이나 새만금 세계 잼버리 관련 예산 지원 등 다양한 지역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전북 지역 현안 사업과 지역민들의 목소리가 정부와 정치권에 반영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